때로는 삶의 가장 고요한 순간에 혼자 앉아서 주변의 인간관계들을 돌아볼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은데도 왜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즐거워 보이는 대화를 나눈 후에도 왜 공허함이 느껴지고 마치 내 안의 일부 에너지가 빨려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영혼이 보내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숨겨진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할 때조차 말이죠. 오늘 저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은밀한 신호들을 탐구하는 여행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징조들이 아닙니다. 몸짓 언어 대화 방식, 그리고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행동들 속에 깊이 숨어 있는 미묘한 세부 사항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마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달콤한 말을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들은 웃지만 그 미소는 결코 눈에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안부를 묻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진정으로 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그림자 또는 shadow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의 부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그림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투영되어 잠재적인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한 복잡한 관계들을 만들어냅니다. 삶에서 특히 중년에 접어들어 많은 기복과 상처를 경험한 후에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좋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의심스럽거나 부정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시나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와 개인적 경계에 대한 어려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온다는 것을. 그들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 안에서 치유해야 할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양보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융이 지적한 8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밀한 적대감을 품고 있을 때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들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의심스럽게 되거나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나눌 8번째 신호는 그 미묘함과 힘으로 인해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서 숨겨진 적을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와 자기개발의 여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여러분은 경고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 안의 내적 힘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나 의심에 휘둘리지 말고
지식에 대한 갈망과 치유에 대한 열망이 우리를 인간 본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발견으로 이끌어가도록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 책의 페이지를 열어봅시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가면 뒤의 미소입니다. 진정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미소는 눈가에 주름까지 만들며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숨겨진 적대감을 품은 사람의 미소는 다릅니다. 입가만 올라가고 눈은 차갑게 남아있죠. 마치 얼음 조각상이 억지로 미소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친절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대본을 읽는 배우 같다고 할까요? 그들은 사회적 예의를 지키기 위해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조화와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아닌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과 그저 예의상 미소 짓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에너지 뱀파이어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왜인지 모르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관심을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불행을 먹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심리적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칭찬 속의 숨은 독입니다. 겉보기에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독이 숨어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살이 좀 쪘는데도 예쁘네.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여. 생각보다 똑똑하네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칭찬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모두 조건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조건 없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칭찬에는 항상 그런데에 비해서는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옳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선택적 기억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실수나 약점은 완벽하게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성취나 좋은 면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과거 실수를 들춰낼 때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기억력을 보여줍니다. 그때 네가 그런 실수했잖아 라며 몇 년 전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준 일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적 기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기제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경쟁 속의 질투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가족은 여러분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기쁨 대신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취를 폄하하려고 노력합니다.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좋아해? 운이 좋았네. 나도 하려고 했었는데 같은 말로 여러분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은 그들 자신의 열등감과 자기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정보의 무기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털어놓은 개인적인 이야기나 약점을 나중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친밀한 순간에 나눈 비밀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거나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때 나한테 말했잖아 라며 여러분의 약점을 들춰내는 순간 여러분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선물이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감정적 조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조작하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동정심을 이용하거나 여러분이 그들 없이는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나는 너만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했어. 같은 말로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옭아매려고 합니다. 이런 조작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적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하며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 신호는 거울 효과의 역작용입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윤기 말한 거울 효과란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효과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좋은 품성들, 예를 들어 친절함, 관대함, 이해심 등을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선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의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네가 너무 순진해서 세상을 너무 곱게 봐서 같은 말로 여러분의 좋은 성품을 마치 약점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왜 가장 위험한 신호인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품성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사람들조차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과 가짜 친절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히 많은 상처를 경험한 중년의 여성들에게 이런 깨달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현명함은 필요합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온전한 자아로 성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조차 우리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숨겨진 적대감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불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지혜를 통해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숨겨진 적대감의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기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작이나 부정적인 영향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직감의 힘입니다. 우리의 직감은 의식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경계 설정의 필요성입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양보가 사랑의 표현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다시 같은 관계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훈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교훈은 내적 평화의 가치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의 내적 평화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자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져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 있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빛을 찾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아픔은 지나갈 수 있으며 여러분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칼 융기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완전함은 불가능하지만 온전함은 가능합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아름답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